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역사 지리산책의 은강쌤입니다. 어느덧 벌써 4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막 백번김구 했다가 6.25 했다가 삼국시대로 흉 갔다가 다시 뿅 하고 또 조선시대로 넘어왔네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은 좀 재밌는 거 위주로 좀 주제를 잡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조선시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나 정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선시대가 총 얼마죠? 몇백 년이죠. 500년이라고,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선 왕조 500년을 총 3부분으로 나누어 놨어요. 보는 것처럼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 해서 처음에 태조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 그다음 2차 시로는 양란, 전란이죠. 그러니까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이 2개의 전쟁을 겪은 왕들 해서 주제를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 개혁을 이끈 왕들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3차 시를 가지고 조선시대를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조선의 전기, 그러니까 앞전자 쓴 거예요. 전기 5명의 왕을 중심으로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조선 하면 그쵸, 이성계, 세종대왕, 경복궁 이런 거 떠올렸겠죠? 그 외에 장영실, 당연히 고종도 떠올릴 수 있고요. 예. 자, 조선은요,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에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어요. 원래 우리 한반도의 가장 첫 번째 나라 고조선, 그게 원래 그냥 조선인데요. 학자들이 지금의 이 조선왕조 500년의 이 조선과 옛날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 앞자리에다가 고자를 붙인 거예요. 옛고. 그래서 이 옛날의 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해서 건국이 되었는데요. 건국 초기에는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막 새로 만든 나라니까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건국 초기의 왕들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은 그 전의 나라인 고려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죠. 특히 태조, 태종, 세종, 성종의 이 5 왕들은요, 조선 전기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럼 이분들을 한 분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예요. 자, 이렇게 이런 왕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어진이라고 하는데요. 잘생겼나요? 자, 태조 이성계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양을, 지금의 서울이죠. 우리나라 서울, 한양을 수도로 삼아서 전국을 통치하는 데 유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죠? 네, 바로 개성이었죠.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지금 개성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북한 땅이니까. 자, 원래는 그 지역을 그대로 이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성계는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딱 보면 중간이잖아요. 한반도의 중앙이죠. 전국을 통치하는데 유리하게 하였다는 점이 이성계의 업적 중 가장 큰 일 중 하나고요. 특히 한양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지금 서울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삼국시대에 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왜 이곳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한강 유역을 왜 차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한양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요. 수로와
교통 면에서 매우 편리해서 도시가 발달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해서 저쪽 강화도 쪽, 저기 김포, 뭐 강화도 그쪽에다가 배를 이렇게 딱 놔두면요, 밀물일 때 지금의 이 마포나루까지 쫙 배가 쓸려 올라왔대요. 그래서 수로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조건이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도 이 조선시대의 수도를 그냥 이어받은 거죠. 바로 자, 이 태조는요, 이성계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어요. 왕도 정치라는 건요, 도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며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도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선 왕과 신하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로 도덕적인 이 유교 사상, 유교 공부를 엄청 했어야겠죠.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나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그전에는 한반도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바로 고려죠. 자,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고려 시대의 충신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 고려는 어차피 망했어. 그냥 괜찮아. 그냥 새로운 나라 세워. 그랬을까?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가 있어요. 자, 영화 해적을 보면요, 주인공인 김남길이요, 원래는 고려의 장군이었는데 이성계에게 반기를 들고 산적이 된 인물로 나와요. 바로 해적. 그리고 실제로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고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화도라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죠. 이걸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화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이 조선을 이루는, 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영화 해적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할 무렵에 명나라 황제로부터 국호와 국세를 승인을 받고자 하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우의 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인 거죠. 우리는 아우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우의 나라인 거예요. 형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한테 우리가 국호와 국세를 받아서, 그래, 너희 조선이라는 나라 만들어, 땅땅땅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화 해적에서는 이 국세를 고래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다시 되찾으려는 모험을 재미있게 픽션으로, 그러니까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영화 해적이고요. 물론 실제로도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로부터 국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의 왕인, 다음 왕이죠. 태종 이방원 때 국세를 받게 되죠.